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열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큰 흐름을 정리해보고요.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에 대한 AS 시간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셔서 오늘 시장 정리와 내일 시장에 대한 대비 함께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타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의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타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2월 14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네, 어제는 CPI 발표를 앞두고 움츠러들었다면 오늘은 다시금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올라서 좋기는 한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어려웠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 훈풍과 함께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인공지능 반도체나 K치스법 관련 이슈로 오늘 반도체주 전반 상승부를 켜내면서 우리 시장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2,471선으로 출발한 지수는 오전 10시 정도에 2,480선 터치하기로 했는데요. 이 80선의 저항이 두터운 걸까요? 다시금 좀 밀리면서 전장 대비해서 0.53% 상승한 2,465.64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오늘 소폭이지만 600억 원 넘게 담았고요. 오늘 더 특징적인 것은 기관의 사자세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2월 한 달 들어서 하루 제외하고는 모두 매도 포지션을 취했는데요. 오늘은 3천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았고요. 특히 그동안 많이 출회했던 금융투자 쪽에서 비중 크게 담아냈고 오늘 제조업과 전기전자 업종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반면 어제 매수를 보였던 개인이 오늘은 3,8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를 취했습니다. 코스닥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778선으로 강세 출발했습니다. 코스피와는 다르게 좀 1시 부근부터 더 힘을 내면서 전거래일 대비 0.91% 오른 779.58포인트로 780선 목전에 두고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도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수급 상황은 코스피와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다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코스피보다 더 강했습니다. 1,0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았고 반면 개인은 1,000억 원 넘게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네, 연일 고공행진하던 환율이 8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상승한 환율은 어제까지 총 59원이나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종가 기준으로 전장 대비 7원 90전 하락한 1,269원 40전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송가람 대표 그리고 제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CPI 발표,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두고 상승으로도 마감을 했습니다. 또 오늘 저희 쇼미더스탁 송가람 대표는 처음 출연하셨는데 먼저 간단한 인사 말씀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AI 관련주로만 상승하고 있는 원웨이장인데요. 지금 코스닥 시장
여기에서 시장 규모에 비해서 지금 소외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매수해봐야 할 종목들이 AI 외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을 저와 함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로 송가람 대표님의 오늘의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 바로 TFE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TFE 같은 경우에 반도체 후공정 주요 고객사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후공정 제조업체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제품의 메모리, 비메모리용 테스트 소켓 테스트를 통해서 이 보드, 그리고 버닝 보드, 콕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부각을 받았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부각받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반도체주들의 앞으로의 미래 전망, 그것보다도 오늘 장에서는 챗GPT발 AI 반도체 시장에서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서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이 챗GPT 돌풍을 전후로 해서 국내 빅테크와 반도체 업체가 손을 잡고 앞으로의 전망을 새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에서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를 생산하겠다. 그 외에 테슬라에서도 AI 반도체를 자율주행 보조 기능으로 활용하겠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네이버에서 손을 잡고 AI 반도체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공정 업체들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지금의 상황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는 TFE 들어봤습니다. 이 반도체 후공정 관련 기업으로 삼성전자가 주 고객사로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장중에 13% 급등, 또 마감도 7%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챗GPT발 AI 관련 이슈로 앞으로도 후공정 업체 더 유의해서 보자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네요. 이야기해 주신 송가람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시장과 종목 대응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제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사실 이제 네. 시장에서 네. 가장 궁금했던 이슈가 이제 네. CPI가 어떻게 될지에 그러니까요. 따라 달라지는데 네. 전일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네. 우리가 항상 이런 CPI를 준비할 때마다 시장이 항상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네. 전날에는 미국 시장이 원웨이로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CPI가 살짝 그 보여지는 변 자체가 변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 있었던 지표상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발표되는 CPI 자체적으로는 변경된, 그러니까 이전에서의 참고했던 것과 다르게 현 상태에서의 CPI를 참고한 상태에서 네. 발표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은근 적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가득하고 또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급적인 영향이 좀 강세적인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좀 상승적인 요인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일단 우리 시장에서 사실 되게 안 좋았던 대표적인 섹터가 반도체 업종이잖아요. 네. 반도체 업종들이 오늘 연이어서 상승이 나왔던 모습이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이제 무대를 뒤집을 종목 같은 경우에는 MK전자라는 종목입니다. 네. MK전자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소재 쪽으로 특히나 이제 대만 쪽으로 최근에 이제 특허를 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뚜렷하거나 그런 점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1월 달 기준으로 우리가 시장이 강세였다고 했었을 때 오히려 1월 달에는 좀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옆으로 기어주다가 2월 달 오늘 이제 전일자 기준으로 CPI가 어느 정도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득해지면서 오늘 기준으로 바로 상한가까지 말아올렸습니다. 이걸 보면서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뭐냐면은 네. 제가 좀 지수적인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 박스권에서의 상단 부분 라인에 있거든요. 현재 지금 2,500포인트에서의 저항 라인을 잡은 상태에서 있는데 되게 좀 중요한 자리이긴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게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현재 지금 반도체 업종들이 오늘 CPI를 앞두고 상승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오늘 상방으로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겠고 네. 그거에 대한 힌트가 확률적으로 좀 높다고 볼 수 있겠고 MK전자 본연의
종목에 대한 섹터를 좀 보게 된다면은 이제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 1위 이고 반도체 업종들 상에서도 상당 부분 좋은 업종을 보이다 보니까 최근에 또 챗GPT랑 연관지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구글이나 미국에 있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과 협업해서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 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좀 상승적인 요인 나올 것 같다. 이제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의 지수의 변곡점 상황 속에서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미리 박스권을 돌파하고 상승하는 시장 속에서 오히려 지금 오늘 반도체 시장이 상승했던 것을 보게 됐을 때 우리도 조금 더 높은 확률성 베팅으로 상방 쪽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프 전문가님의 특징주로는 MK전자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CPI 관련 낙관적 측면이 나오면서 시장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설명도 해주셨고요. 오늘 반도체 업종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만큼 좀 시장이 상방에 베팅을 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송가람 대표님의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로는 바로 시그네틱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즉 정보 처리 목적을 제작으로 한 CPU 등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비해서 3배 정도나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고 그 외에 삼성전자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충분히 지켜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현재 위치를 살펴보게 된다면 현재 시그네틱스 차트를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이런 낮은 가격대에서 행보한 이후에 오늘 큰 거래량과 함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권에서 큰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의 우상향 가능성을 매우 크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공정 속에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후공정 업체, 그 외에도 이런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까지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일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반도체 섹터, 지금에서의 바닥권에서의 큰 거래량과 함께 상승 흐름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그네틱스였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삼성전자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스템 반도체 육선 전략에도 발맞춰 나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더 유의해서 보고요. 또 기술적으로 바닥권에서 거래량 나와서 앞으로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반도체 업종을 말씀드리면서 네. 시장이 좀 상방 베팅을 할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네. 동일하게 시장이 좀 상승적으로 베팅하는 것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두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바로 이제 게임주에서 네. 컴투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 좀 되게 신기하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고민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테슬라가 굉장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테슬라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시장의 하락성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그 과거 캐시우드의 이제 아크펀드라는 것이 굉장한 공매도를 맞이했어요.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세를 처음으로 야기했던 것은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가 정말 많이 떨어졌었지만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에 힘입어서 게임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국내 업종들도 대부분 다 고점 대비 80% 가까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최근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상승세가 나왔고 네. 오늘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종목이긴 하지만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3% 정도가 큰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밑에서 상승이 났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공매도 업종들이 숏커버링이라고 부르는 공매도 업종들에 대한 청산 포지션을 볼 수 있겠고 이런 청산 포지션은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포지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그간 시장을 좀 더 하방 사이클로 좀 봤다라면은 오늘장 기준으로 반도체 업종들을 매수하면서 게임 업종들이 최근에 뭐 위메이드도 그렇고 컴투스라는 종목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을 좀 더 이제 공매도를 전환시키면서 숏커버링을 하게 되면서 시장을 이제 완전하게 상방 포지션 열어두었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컴투스가 오늘 상승 나왔던 요인 중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자회사 이제 VR
다크 스워드라는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이 이제 또 중국에서 피코 유로맵에서 이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은 또 마찬가지로 최근에 핫하고 있는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돼 가지고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더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쇼커버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게임 업종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메타버스 업종 시장에서 물려 계셨던 분들이 좀 많으실 거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좀 더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이시거나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좀 더 이동할 수 있는 아니면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틀상에서는 현재 지금 1월 달, 2월 달까지 시장을 보게 됐을 때 챗 GPT나 중국 관련된 섹터들이 여러지 이제 좀 확장성을 펼치면서 상승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은 좋을 듯합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게임주 컴투스를 들어봤습니다. 게임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80%가량 하락한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 게임 업종 내 쇼커버링으로 이 공매대 청산하고 있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오늘 컴투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자회사 VR의 다크스웨드 신작이 중국 유료 앱에서 1위를 하면서 이 중국 리오프닝 수혜까지 재료도 붙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제프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에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되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이후입니다. 8시부터 제프 전문가님께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시는데요. 오늘 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사실 오늘 제가 또 매크로 투자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긍정론자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겠는데 네. 오늘 시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CPI 이후에 향후 증시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먼저 잠깐 맛보기로 이제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좀 더 강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만약에 강한 상승이 나온다 했었을 때 대체적으로 시장에 있는 코스피나 코스닥을 따라가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이상의 종목들을 따라가야겠죠. 그렇다 보니까 더 어떤 섹터들이 더 좋을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떤 섹터를 좀 더 귀중히 잘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CPI 이후 증시 방향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좀 시장의 강한 상승을 예상해 주시면서 어떤 테마 업종, 종목이 올라갈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제프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후반부에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화면 통해서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내일 시장에서는 또 어떤 전략이 새롭게 유효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송가람 대표님은 오늘 방송이 첫 출연이셔서 ASR 종목은 없고요. 앞으로 뭐 매수 비법이나 전략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 정도를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업종에서 지금 AI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 상승도 마찬가지로 이런 AI 관련해서 AI 관련 반도체가 강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인해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내 시장 코스닥에서도 이제 코스피 거래소에서는 우리가 대형주 위주로 잘 가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그 이후로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AI 관련주로만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수와 괴리되는 시장 흐름, 이 흐름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도록 먼저 시장 흐름, 바로 업종 차트를 통해서 업종의 흐름을 체크한 이후에 그 업종 내에서 가장 좋은 종목, 가장 강하게 흐르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를 시도를 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그 섹터 안에서도 우리가 지목받지 못한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그런 종목들을 앞으로 함께 발굴하고 수익을 쌓아갈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님께서는 업종의 흐름을 체크하고 눈여겨볼 종목, 앞으로 좀 올라갈 종목들을 잘 발굴해서 수익을 안겨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가람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소통을 하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요. 또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제프 전문가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12월 28일에 매수했던 5G 관련주 솔리드입니다. 네. 지난주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이제 박스권에 있다가 이제 상승을 할 것이다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상승을 했네요. 드디어 갑니다. 네. 그렇죠.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간다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솔리드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네. 좀 재밌는 거를 제가 요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네.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왔는데 제목 자체가 뭐냐면은 솔리드 이젠 믿어도 되지 않을까요? 오. 라고 이제 뉴스 나왔습니다. 이제 네.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기존에 5G 섹터 자체가 그간 3년 동안, 4년 동안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도 5G에 대한 강세적인 요인들을 많이 꼽았지만 항상 그때마다 안 좋은 악재들을 맞이했고 그로 인해서 많이 부러졌던 섹터가 바로 5G 섹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5G 섹터 같은 경우에도 이번 이제 상승장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기어준 상태에서 이번에 솔리드가 살짝 한번 위에 오늘장 기준으로 고점을 한 번 더 살짝 찔러줬잖아요. 네. 찔렀다는 의미는 일단은 상승하려는 움직임들이 꿈틀꿈틀 된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인덱스를 따라가든 어떻게 하든 간에 따라간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전치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하락했던 것을 비교해 보게 된다라면은 드디어 이제 추세적인 전환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거의 6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평단가를 보게 되면 10,000원대 근처에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도 제가 좀 노려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제가 좀 이제 요새 좀 시장을 보면서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항상 5G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이제 4월 달 이후로부터 시진핑 주석이 되게 된다라면은 동수서산이라는 이제 프로젝트 동쪽에 있는 인프라를 서쪽으로 옮긴다라는 이런 대규모적인 프로젝트성에서 결국에는 5G 통신 장비가 부품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쪽에서 수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옆 나라인 한국에서 아마 그런 수주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여질 거고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좀 많이 연결되어 있는 공급사 위주로 우리가 포지션을 짜게 된다라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더 핵심적으로 알고 계신 상태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홀딩하시고 추가적으로 더 담으실 분들 담으시는 상태에서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첫 번째 솔리드였습니다. 5G 관련 종목들이 좀 그동안은 빛을 보지 못했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고점을 터치하면서 상승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추세 전환이 시작되었다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도 1만 원 선까지도 예상해 주셨습니다. 또 4월 중국의 인프라 사업 수혜도 예상이 되는 만큼 계속해서 보유 홀딩 의견으로 정리해 봅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네, 12월에 매수했던 SAMG 엔터입니다. 네. 지난주에 목표가 6만 원까지 좀 맞습니다, 올려주시고 시장에 주목이 덜할 때 네. 우리는 눈여겨봐야 한다. 네. 이렇게 하셨는데 또 어떤 전략 말씀해 주실까요? 뒤로 갔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너무 네. 아쉬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인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시장 내에서 사실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상장했는데 과거 딱 한 1년 정도 전 같은 경우 보게 된다라면은 상장했을 때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냉랭했어요. 그때 당시 때는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적금해야 된다. 물린 거를 빼야 된다라는 시장이 좀 강세였다라면은 네. 지금 시장은 오히려 상장하게 되면은 따상 가고 따따상 가는 그런 시장이 되다 보니까 네. 이런 IPO 시장에서의 오히려 상승적인 움직임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좀 고민해 보게 된다면은 최근에 최근에 상장했던 이런 IPO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시장과 관련되어 있고 지금 시장에서 수혜적인 것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IPO 된다는 점입니다. 삼엠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중국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채널이고 추가적으로 유럽이나 글로벌적으로 진출 가능한 그런 이제 키즈 관련된 이제 OTT 업종인데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지금 약 한 18%에서 20% 정도까지 가격이 좀 빠졌거든요. 네. 여기 라인 기준에서 우리가 좀 더 빠진 다음에 상승하더라도 사실 고점까지의 거리가 상한가까지 안 나옵니다. 상한가를 한번 가게 된다면 고점을 넘길 수 있다는 말은 네. 사실 언제든지 지금 시장에서도 넘길 수 있다는 말이고 지금 크게 거래량 자체에서도 물량도 많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 박스권 구간 내에서 4만 원에서 5만 원대 구간 내에서 박스권으로 모였던 구간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들고 있어도 될까 이런 이제 믿음의 네. 믿음의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추가적으로 저는 마찬가지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주엔터 중국 OTT 관련 리오프닝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고점 대비 18에서 20% 정도 하락을 했지만 다시 한번 고점 추가 돌파 가능성 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갤럭시아 네. SM입니다. 이 토큰 증권 관련 주입니다. 네. 기술적으로 그때 상승할 여력이 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네. 수익률 돌파했네요. 딱 그 정도 나왔어요. 네, 목표 수익률 2배 넘겼는데 맞죠. 네, 어떤 전략도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되더라도 챗 GPT나 이제 그리고 이제 챗 GPT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1월 달에도 강세였는데 2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강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옵션 만기 이후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시 또 한 번 더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이 좀 잡혀지고 있고 그간 많이 낙폭과대가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대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사실 챗 GPT와 연관되어 가지고 나왔던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STO 같은 증권형 토큰 관련된 종목인데 이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챗GPT랑 좀 더 멀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 대체적인 자체에서 이제 기술주로 좀 불려져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성장주 관련돼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관련돼 가지고도 제가 이런 SM 관련된 전략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으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눌림목 나올 때 매수해서 5%에서 한 10% 가까이 여러분들이 보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런 구간이 나왔고요. 네. 지금 자리 구간 내에서 사실 고점에 대한 트라이가 가능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좀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 있다. 언제든지 낙폭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좀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시가총액이 현재 지금 1,006억 정도가 되거든요. 오늘자 종가 기준으로. 이런 1,006억 기준에서는 사실 1,000억대를 지켜주느냐 마느냐가 좀 더 중요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라인대를 좀 더 이탈하게 되면은 오히려 1,000억대를 돌파하려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겠고 1,000억대에서 이제 다시 또 올라가게 되면은 떨어지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변동성 사이드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좀 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아 SF은 기술적으로 눌림목 이후에 5%에서 10% 상승 전략을 주셨는데요. 현재는 오른 만큼 부담스러운 자리이고 조정받으면 그때 다시 한번 공략해 보면서 관망의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2월에 매수했던 반도체 관련주 코리아 서키트인데요. 네. 현재도 수익권에 있고 최고가 수익률 35% 달성한 종목입니다. 네. 아마 새로운 전략 더 목표가 올려주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기준
기준으로 15,850원을 제시해 드렸고 네. 실제로 목표가 터치가 나왔고 차익 실현 다 했던 네, 여러분들이 다 끝난 이제 종목.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요 반도체 업종들 중에서 오히려 최근 들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반도체 업종들이 많이 업사이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소리는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낙폭과됐던 종목들이 한 번 더 시세를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장 기준으로 CPI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올 경우 예를 네. 들어서 5% 정도가 나올 경우에 나스닥이나 이제 미국 3대 지수가 3% 이상 급등이 나올 건데 그럴 때 기준으로 이런 반도체 업종들도 다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대체적인 지수 플레이를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홀딩 의견 좀 드리고 만약에 시장이 다시 또 CPI가 떨어졌을 경우 CPI가 많이 또 올라갔을 경우에 그래서 시장이 많이 낙담했을 경우에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가 많이 빠지는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도 그간 한 번 정도의 18% 정도 상승 이후에 옆으로 지금 5거래일 정도를 지금 기어주고 있거든요. 2월 달 들어서 가지고 옵션 만기 이후로부터 기어줬다는 소리는 사실 시장에서 크게 공매도나 아니면 크게 차익 매물들을 쏟아내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않고 있다. 오히려 한 번 더 올려가려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시장을 좀 더 상승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쳐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더 해석되어집니다. 네, 코리아 서킷의 오늘처럼 반도체 업종에 시장이 상승할 경우 이 낙폭과대 종목에서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예로 CPI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미리 대비해서 담아서 가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12월에 매수했던 한국정보통신입니다. 네. 최고가 수익률 53% 달성을 네. 했고요. 지금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네. 애플페이 관련 종목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또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유가 과거에는 제가 애플페이라는 이슈가 결국에는 나올 것이다. 한 네. 번 더 시장에서 순풍을 일으킬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떨어졌을 때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미 시세가 다 나갔잖아요. 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욕심을 부리지 마셔라. 네. 쳐다보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오히려 지금 노란톡방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많이 낙폭이 됐는데 애플페이 이슈 한 번 더 있지 않습니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에서 잊어질 때쯤 들어가야 되는 게 테마주고요. 네.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아있게 된다라면은 들어가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AS를 가져오면서 사실 지금 기준상에서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물린 사람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네. 오히려 고점 대비해서 지금 이제 여기 이쪽 자리에서 물려가지고 이게 또 마이너스가 또 심하지도 않은데 오히려 또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이 또 상승하는데 왜 얘는 안 갈까 이런 정도의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한 번 정도 시장에서 살려주는 식으로 상승 자체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 좀 더 나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테마주 속성상에서 이 정도의 규모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가 좀 뭔가 끝이 아닌가. 사실 더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까지가 좀 이제 끝인가 보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정보통신 최근 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페이 이슈로 수익실을 한 종목인 만큼 다시 제 공략은 좀 금물이고 테마주는 잊혀질 때 다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 AS 종목입니다. 2월에 매수했던 대원미디어인데요. 네. 크게는 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도 수익권에 있고요. 맞습니다. 네, 목표 수익률까지는 조금 더 남았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보는 거죠. 네. 계속적으로 제가 OTT 시장 업종을 좀 더 좋게 보고 있고 사실 제가 이제 한 2주 전이었나요? 그때 슬램덩크라는 이제 영화를 또 보게 되면서 네. 와 이거 슬램덩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그런 정도로 네. 지금 잘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네. 이런 대원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슬램덩크와 연관지어서 만화 판권을 가지고 있고 대형 미디어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사멘터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OTT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시장 내에서 중국의 소비력이나 이제 그런 것 쪽으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확장 테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도 계속적인 우상향이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큰 거래량을 실으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서 들고 가시는 게 좋다. 오히려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하락하는 섹터가 아니라 오히려 우상향하는 섹터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제 들고 가는 식으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원미디어 이 OTT 관련 종목, 중국 소비 관련해서 리오프닝 확장 테마입니다. 크게 차트가 우상향 추세 보이고 있는 만큼 목표 수익률까지 조금 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월 27일에 매수했던 엘컴텍 금 네. 관련 가격
기업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네. 이것도 수익률까지 좀 남아 있는데 네. 엘컴텍은 또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금 관련돼 가지고 금 자체가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금광이 나오고 있지 않다. 네. 그렇다는 소리는 공급 자체가 많이 감산되고 있는 추세다. 볼 수 있겠고 대신에 수요적인 부분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굉장히 많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금을 사고 있는 추세더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선택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 관련 ETF를 매수하거나 아니면 금 관련된 테마주를 미리 진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엘컴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몽골에 있는 금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테마주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빠진 종목 자체가 현재 상태에서는 한 20% 정도 가까이 빠졌었는데 이 차트가 결국엔 현재 지금 금 선물 차트랑 완전 시밀러합니다. 네. 시밀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CPI가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은 달러 인덱스도 하락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전 달러 인덱스가 100일에서 멈췄다라면은 이번에 혹시나 100을 다운 시켜버리게 된다라면은 다시 또 금 가격이 상승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지금 라인대 구간에서는 우리가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해도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컴텍 들어봤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2021년부터 새로운 금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은 줄고 있는데 각국 중앙은행들의 이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 선물 차트와 유사한 엘컴텍의 차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CPI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달러 인덱스 하락과 또 금 가격은 상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 포지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1월 13일에 매수했던 옵틱코어 역시 5G 관련 주이고요. 좀 네. 박스권 하면서 기간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옵틱코어는 최고가 수익 달성하고 다시 네. 한번 전략 세워주신 종목인데 맞습니다. 네, 어떤 말씀도 해주실까요? 가야죠. 가자. 그쵸, 네. 가야죠. 가야죠. 쉴 때 아니다. 네.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쉬려고 할 때쯤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쉬려고 할 때쯤 올라오려고 합니다. 네. 우리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최근에 시장 자체에서 상장한 이후로 약간 정도의 하락 이후로 상한가 나오고 나서 그다음부터 지금 현재 윗라인 2,700원, 2,800원 라인대에서 놀고 있는데 사실 며칠 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위험했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1월 3일자 기준으로 상한가를 올렸던 2,730원 라인을 깰 뻔했습니다. 근데 사실 깨지 않았어요. 네. 이거를 보고 우리는 뭐라 합니까? 휴라고 하죠. 네. 그렇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볼 수 네.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2,730원이라는 라인대가 이전치의 상한가를 말아올렸던 라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이고 이 라인대를 지금 지지를 하느냐 아니면은 깨버리느냐에 따른 싸움 자체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지지를 해준다라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고 깨버린다라면은 차익 매물 자체가 한 번 더 드랍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요 라인대를 좀 더 주목해 보시고 마찬가지로 시장을 좀 더 바라보면서 저는 좀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시장에서의 평가가 그렇게 못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좀 더 주목하면서 제가 이런 관련돼서는 노란 톡방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AS 종목 옵틱코어였습니다. 2,700에서 2,800원 선 현재는 깨지지 않고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좀 향후에 이 깨질 경우에 전략을 노란톡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주신다고 합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역시나 입장 가능하니까요. 장중에도 시장과 종목 대응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제프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향긋한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 네, 도전 상한가입니다.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먼저 송가람 대표님의 오늘의 첫 번째 전략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제가 가져온 종목은 네. 바로 SMCNC입니다. 네. 이 SMCNC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슈, 바로 이제 SM 인수권으로 인해서 경영권 이슈가 있었죠. 네.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아직 이런 OTT 시장에서의 이런 시장 흐름까지는 적용이 주가에 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보게 된다면 지금 위치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신규로도 접근이 가능한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이런 미디어 콘텐츠 업종의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OTT 시장, IPTV 시장에서의 경쟁이 굉장히 과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앞으로 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 기업에도 좀 더 기업가에도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수 있겠다. 현재 가격대는 많이 급등했지만 아직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OTT 업체 같은 경우에 K 컨텐츠들에 대한 지금 의지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죠. 한국의 K 컨텐츠, 이런 글로벌 한류 열풍에 의해서 드라마, 영화 할 것 없이 다방면으로 굉장히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높아지는 수요 속에서 이런 SMCNC 같은 공급 업체가 앞으로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SMCNC가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도 아직까지 주가의 큰 흐름은 없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 3,000원대에서 오랜 시간 동안 횡보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어제 시장에서 큰 눌림 없이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오는 모습, 이 흐름에서 오늘, 어제,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지지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이번 주의 흐름을 딛고 다시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중기 흐름을 보시게 되더라도 이런 6,800원대 단기 고점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OTT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OTT 업체 그리고 국내 OTT 업체, 이런 양쪽의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더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다시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가격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이 가격대에서는 크게 눌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초가 이하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로 짧게 6,15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4,6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현재 30%를 보고 있습니다. 네, 전략주 들어봤습니다. 글로벌 OTT 시장 확대 수혜가 기대가 되는 SMCNC입니다. SM 경영권 이슈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에 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미디어 시장 자체로도 긍정적이고 이 K 콘텐츠 니즈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3,000원대 횡보 후 급등한 다음에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에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 수익률 30%에 매수가 시초가 이하, 목표가 6,150원, 손절가는 4,6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전략주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전략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져온 전략주는 바로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이 한국 화장품 제조, 현재 흐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크게 우상향이 나오지 않았고 지금 이격도를 크게 넓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입형들이 다시 매집을 하면서 모여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흐름이 우리가 좋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대형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화장품, 아모레지 같은 이런 무거운 대형주들이 잘 움직여줬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 상황 속에서도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이런 OEM 공급 회사들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거래량을 늘려가면서 고점을 넓혀갔지만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잘 지지가 나오고 거래량이 축소되는 모습, 이 모습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밸류를 높여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섹터가 바로 엔터주와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는 이런 화장품주이기 때문에 여기에 화장품주와 리오프닝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부각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화장품주는 추가적으로 계속 우리가 하반기까지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측면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대, 이 가격대에서는 시초가 이하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목표가는 3,700원, 3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15%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전략주로는 한국 화장품 제조를 들어봤습니다.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 나올 것으로 예상해 주시면서 최근 대형 화장품주들의 움직임이 좋았고요. 이에 대한 수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엔터주, 리오프닝주 중에서 화장품주 하반기까지 긍정적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더 유의해서 보자고 말해 주셨네요. 목표 수익률 15%이고요. 매수가 시초가 이하, 목표가 37,000원에 손절가 3,500원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프 전문가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내에서 네.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아쉬워하는 부분이 뭘까 이제 고민하면은 네. 아마 챗 GPT 관련주를 못 들어갔다가 맞아요. 사실 지금 매우 아쉽다라고 네.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왔던 종목은 뭐냐면은 챗 GPT에서 직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간접적으로 좀 확장성으로 좀 보는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챗GPT가 이제 상용화 된다라면은 어떤 업종에서 많이 수혜를 받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민 중에서 최근에 이제 교육부에서 AI 기반으로 네. 이제 코스웨어라는 것을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모델 학교를 적용하고 이제 운용 계획을 한다 발표했는데 여기까지 말하면 여러분 딱 알 수 있습니다. 네. 아, 교육 관련주구나. 그렇죠, 맞습니다. 교육 관련주들이 최근에 사실 시장 상황에서 되게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학생 수는 점차 줄고 있는데 오히려 교육주가 웬 말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최근에 이런 또 움직임이 또 강하더라고요. 오히려 공교육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코로나 이후로부터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다 인터넷 강의나 이런 것들 듣다 보니까 오히려 인터넷 강의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게 된다면은 이 챗GPT가 이런 사업 모델링과 더불어가지고 테마주를 움직일 수 있는데 이 테마주가 사실 지금 꿈틀꿈틀 좀 되고 있다 볼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상승 자체가 요소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제가 또 이제 가져왔던 종목이 이런 차트거든요. 네. 최근에 있었던 챗 GPT 관련주 상에서 이렇게 있었다가 한 번 더 고점 찍고 올라갔던 종목이 한 게 있었거든요. 요거는 제가 또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의 메인은 이겁니다. 그래서 요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기술적 부분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고 추가적으로 챗 GPT에서 좀 더 확장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 관련된 테마주의다. 알고 계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입력하시면은 커피 하나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거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 제가 한 15% 정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구간상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잠시 후 이어지는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시면서 사실 이런 교육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는 이제 이슈가 또 있죠.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 게 정치 테마랑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물릴지 몰라요. 미리 낚싯대를 던져야 된다. 물고기들이 많이 많이 있는 곳에서 낚싯대 던져야 된다. 네. 그런 습관을 좀 더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프 전문가님의 전략주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챗 GPT 관련주인데 확장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교육부의 AI 기반 운영 계획과도 맞물려서 교육업종으로 힌트 주셨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반등 구간에 진입하고 있고요. 또 정책 테마라도 엮이게 많은 만큼 앞으로도 더 집중해서 보자고 말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8시 모레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네요. 네, 말씀해주신 제프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노란 톡방의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직후입니다. 8시부터 제프 전문가님께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 중에 계십니다. 네. 어떤 주제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뭐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CPI죠. 네, 오늘 밤 예정인. 그렇죠. 네. CPI가 5가 될지 5.5가 될지 6이 네.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결과를 까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도 시장의 대응 전략들을 세워놔야겠죠. 그래서 그 관련된 대응 전략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대응 전략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른 것이 이거 뭐냐면은 있게 된다라면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걸 알면서 여러 적재적소에 포지션을 할 수 있겠지만 대응 전략이 없으면 사실상 주무셔야 됩니다. 네.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지 테마주도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건지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금요일 때 미국의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항상 옵션 만기가 지나게 되면은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관련돼 가지고 총 정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 10시 30분경에 발표 예정된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각 결과에 대한 시장 대응 전략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8시부터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